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인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좀 긴 이야기인데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손주 육아를 시작한 건 정확히 3년 전 제 나이 70살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어린 돌. 갓 지난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노후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어린이집은 아이가 너무 자주 아프다고 육아휴직은 이미 다 써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도 옆에서 엄마 1년만, 딱 1년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육아가 벌써 3년째입니다. 1년만 봐달라던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고 저는 어느새 전업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눈을 뜹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지만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아들 내외가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니까 7시 반에는 손주를 데리러 와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손주가 제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주를 데려와야 합니다. 편도 30분 거리입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인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비 오는 날이면 정말 고역입니다. 처음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손주도 익숙한 환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집이 어질러지는 게 싫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고 있습니다. 손주 이름은 지훈이입니다. 지금 4살이고요. 귀엽기는 정말 귀여운 아이입니다. 하지만 4살 아이의 에너지는 70 넘은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아침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낮잠을 재우고 또 놀아주고 저녁을 먹이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손주가 워낙 귀여워서 그 얼굴만 봐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서서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허리가 나빠졌습니다. 지훈이를 안아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낮잠을 재울 때, 보챌 때, 어디 가자고 뗐을 때. 처음엔 가벼웠던 지훈이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온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거운 거 많이 드셨어요? 라고요. 손주 돌본다고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쉬어야 한다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들한테 말했더니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이가 좀 더 크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만 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시면 앉아서 놀아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4살짜리 아이를 앉아서만 돌볼 수 있을까요?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랑 놀아주려면 바닥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주사를 맞자고 하셨지만 주사 맞으러 병원 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지훈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피곤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육아를 시작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다니던 등산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가던 노래교실도 그만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나가지 못합니다.
모임이 있어도 지훈이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요.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물어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요. 그러면 저는 손주 봐주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고 힘들겠네. 우리는 절대 안 봐준다고 했어.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어떻게 중간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처음엔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점점 불만이 쌓이는 게 보였습니다. 같이 다니던 등산 모임을 혼자 가야 하니, 재미가 없다고 저녁 식사도 대충 차려놓으니 불만이라고 집안이 항상 지훈이 장난감으로 어질러져 있다고 투덜거립니다.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아들네 육아 도와주면서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도 좀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와버린 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내외의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봐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엄마, 지훈이 한글 좀 가르쳐주세요. 다른 애들은 벌써 자기 이름도 쓰던데. 어머니, 영어 유튜브 좀 보여주세요. 요즘은 영어 노출이 중요하대요. 엄마, 지훈이 편식이 심해요. 채소 좀 많이 먹여주세요. 어머니, 지훈이 미술 활동 좀 시켜주세요. 창의력 발달에 좋대요. 육아만도 벅찬데 교육까지 시키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선생님입니까?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한글을 어떻게 가르치고 영어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한글 교재를 사고 유튜브로 영어 동요를 찾아서 보여주고 미술 재료를 사서 같이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교육적이지 않아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육아 유튜브 좀 보시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 텐데 엄마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은 거겠거니 생각하면서요. 제일 힘든 건 주말입니다. 평일에는 아들 내외가 일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말까지 지훈 일을 맡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지훈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오늘 학교 동창 결혼식이 있어서요. 아이 데리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엄마, 우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육아하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주 되었고 이제는 거의 매주 주말에도 지훈이를 봅니다. 아들 내외는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쉬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육아를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주말에는 우리도 좀 쉬자. 평일에도 매일 보는데 주말까지 봐야 하나? 그래서 아들한테 주말은 어렵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엄마는 그냥 집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주말에 육아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냥 집에 있다고요? 하루 종일 지훈이 돌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육아는 일이 아니란 말인가요? 육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도 생겼습니다. 지훈이 간식비, 장난감비, 미술 재료비 등등. 처음에는 아들이 주는 돈으로 충당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제 돈을 보태야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건 처음 2달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되었고 결국 지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밥을 해줘야 하니 장을 더 많이 봐야 하고 우유랑 과일도 사야 하고 기저귀랑 물티슈도 사야 합니다. 간식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신발도 사야 합니다. 장난감도 사달라고 조르면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고요.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은 지훈이한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화를 낼까봐 제 용돈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키우는데 돈이 좀 드는데 생활비를 조금 보태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빠듯하게 살아요. 집값도 내야 하고 할부금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훈이 봐주시는 거 생각하면 저희가 어린이집비 아끼는 거잖아요.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얼마인데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말할 것도 없고 혈압도 올랐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도 생겼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아 그만하시고 당신 건강 챙기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하지만 어떻게 그만둡니까? 제가 안 보면 누가 봅니까? 한 번은 지훈이를 돌보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였는데 다행히 지훈이가 낮잠 자는 시간이어서 망정이었지 만약 깨어있을 때였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입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결국 약만 처방받아서 집에서 쉬었는데 그것도 이틀밖에 못 쉬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제발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순자야, 너 자식 위해서 목숨 버리지 마. 너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 아들 내외가 책임져? 천만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일 서러운 건 제 노고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지훈이를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제가 뭔가 잘못하면 핀잔만 듣습니다. 엄마, 왜 지훈이 옷을 이렇게 입혀놨어요? 더운데 이렇게 껴입히면 어떡해요? 어머니, 지훈이가 또 감기 걸렸잖아요. 바깥 활동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가 요즘 말대꾸를 배웠어요.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세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제 탓입니다. 제가 제대로 못 돌봐서 감기에 걸렸다고, 제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버릇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밥을 잘 먹었다거나 낮잠을 잘 잤다거나 기분이 좋았다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며느리는 친정 얘기만 합니다. 우리 엄마는 손주들 너무 예뻐해요. 명절에 용돈도 많이 주시고요. 그러면 아들도 거둔다. 장모님은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365일 지훈이를 돌보는데 명절에 몇 시간 봐준 친정어머니가 더 칭찬받는 현실이 서럽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저의 한계는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지훈이를 데리러 가서 하루 종일 돌봤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자꾸 떼를 쓰고 말을 안 들어서 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밥도 안 먹겠다고 하고 낮잠도 안 자겠다고 울고 저녁에는 집에 안 가겠다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난리였습니다. 겨우겨우 달래서 저녁 7시쯤 아들 네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TV를 보면서 편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지훈이 밥 먹이느라, 지훈이 달래느라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었는데 말이죠.
점심은 지훈이가 흘린 죽을 대충 긁어 먹었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편하게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훈이 좀 씻겨주시고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회사에서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그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말이죠.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지훈이 씻기고 재우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요? 지훈이가 요즘 씻기 싫어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어머니가 하시면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집에 가는 시간은? 어머니 집이요? 1시간 정도 걸리시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인데요? 며느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말을 더듬더군요. 그게 9시 반쯤?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피곤하지 않고, 나는 쉬고 싶지 않고, 너희는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지훈이 돌보는 게 안 힘들 것 같아. 나는 73이야. 73. 너희 나이에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나도 회사 다니고 육아하고 집안일 다 했어. 그때는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았고 너희처럼 다 떠넘기지 않았어.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오늘 하루만. 매일이 하루만이야. 3년 동안 매일 하루만, 이번 주만, 이번 달만이었어. 나는 언제 쉬니?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사니? 나도 늙었어. 나도 아파. 나도 쉬고 싶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린이집비 안 내는 거 생각하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어린이집비가 뭐가 대수야? 나는 3년 동안 내 건강을 갈아넣고 있어.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 노후를 다 갈아넣고 있다고.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되니?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럼 3년이면 3,600만 원이야. 그 돈이면 내 허리 수술비, 무릎 수술비 다 나오고도 남을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 귀한 시간을 다 여기 쏟아붓고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마저 울음을 그치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생활비 한 푼 안 줘. 주말에도 쉬지 못하게 해. 내가 아파도 신경 안 써. 그러면서 지훈이가 뭐 잘못되면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못 돌봐서, 내가 제대로 교육 안 시켜서. 나는 지훈이 엄마가 아니야. 할머니야. 할머니. 그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는 그대로 두고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되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게 억울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놀라더군요. 제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소. 이제 그만해도 돼오. 아들이 뭐라 하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하는 전화였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며느리도 바꿔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못 봐준다. 어린이집에 보내든 육아휴직을 쓰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겠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급하게 어린이집을 알아봤고 다행히 자리가 나서 지훈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고민했지만
결국 어린이집을 선택했더군요. 처음 며칠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할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해결할 일이요.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지훈이는 아들 내외의 아이입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등산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제대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하세요.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이것만 해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자식들이 사정을 해도 한 번 선을 넘으면 계속 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하세요. 생활비를 받을 건지 얼마를 받을 건지 처음부터 정하세요. 돈 얘기를 한다고 박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아는 노동입니다.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프면 쉬세요. 힘들면 못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 봐준다고 말하는 게 나쁜 엄마,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3년이나 걸려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제 건강을 잃었고, 제 시간을 잃었고, 제 행복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요즘 지훈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지훈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했다고 합니다. 출근 전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데려오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이게 원래 육아의 모습이라고 많은 부모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훈이를 만납니다. 아들네 집에 놀러가서 잠깐 같이 놀아주고 밥 먹고 옵니다. 그때는 정말 할머니로서 손주를 만나는 거죠.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반갑게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 원래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나이에 맞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식이라도 빼앗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